안녕하세요, 보투자 가족 여러분들. 저는 보고서 읽는 투자자 보투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의 4가지 투자 아이디어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JYP에 이런 투자 아이디어도 있었구나 라는 거를 명확하게 깨달으실 수 있을 거고요. 비단 이거는 저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명확한 데이터와 논리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당연하게 고개를 끄덕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JYP 엔터테인먼트의 주봉 차트인데요. 코로나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N자를 그리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정말 건전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장기적으로 대세 상승을 하는 전형적인 차트의 모형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1.7조 정도 되고 있고요. 코스닥 2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4가지 JYP 엔터테인먼트의 투자 아이디어는요. 첫 번째, 본업 성장은 기본에 플러스 알파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NFT라든지 메타버스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로, 세계 팀이 신인이 데뷔를 하게 되고요. 콘서트까지 재개를 해서 22년도 매출액은 21년도 대비해서 4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음원, 음반, 그리고 유튜브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거고요. 마지막 투자 아이디어는 실적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20년부터 적어도 23년도까지, 즉 4년 동안은 구조적 성장이 담보된 회사다. 즉 실적 성장, 외형 성장이 보장된 회사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즉 본업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연예인들을 활용한다고 해야 될까요? 연예인들 같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본업 이외에 NFT와 메타버스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어유라든지 제페토, 두나무와 같은 산업 내 플레이어들과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있고요. 특히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NFT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JYP의 자회사인 3식스터를 통해서 해외를 타겟으로 한 NFT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이제 NFT 사업을 했을 때 좋은 점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음원이나 음반, 콘서트 등 제한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NFT를 사용했을 때 활용하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플러스 음원이나 굿즈 같은 것을 NFT로 확장해서 발행이 가능하다. 그러한 부분이 투자 아이디어로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NFT가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서 발급되는 신분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소유권이 철저히 보장되고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새로운 팬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한테 새롭게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BTS의 소속사인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했던 말인데요. 팬들이 수집하는 포토카드가 디지털상에서 고유성을 인정받아 영구적으로 소장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버스는 이제 하이브의 메타버스 플랫폼이고요. 이 플랫폼 커뮤니티에서 수집이라든지 교환, 전시가 가능하게 되는 등 다양하고 안전하게 팬 경험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NFT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JYP 엔터테인먼트는 산업 내 플레이어들과 전략적인 제휴를 맺어서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들, 근거들은 뒤쪽에 이제 배치를 해 두었으니까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여기 별표를 3개 쳐놨는데요. 같이 보시면 이제 아까 비슷한 이야기예요. 소유권이 보장되고 나만의 음원이나 굿즈로 가질 수 있게 돼서 NFT로 희소성이 높은 한정판 굿즈나 음악이
나만의 것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로 인한 팬덤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방시혁 의장님께서 했던 말이고요. 두 번째 JYP의 투자 아이디어는 세개 팀이 신규로 데뷔를 할 예정이고요. 콘서트가 재개돼서 2022년 매출액은 2021년 매출액 대비해서 YOY로 40% 증가할 예정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데뷔 가수가 콘서트를 재개하고요. 12월부터 국내에는 3회, 그리고 미국에 5회, 그래서 전 세계 16개 도시에 총 25회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기존 가수라고 하면 트와이스나 니쥬, 있지, 스트레이키즈 등과 같은 가수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데뷔할 세 개 팀은요. 엑스다이너리 히어리스라는 보이그룹, 그리고 블라인드 패키지라는 걸그룹과 최근에 싸이와 SBS에서 박진영 같이 했던 프로그램인 라우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데뷔에 성공하게 된 보이그룹이 곧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3개의 라인업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의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해보면 기존 주축의 아이돌의 점프업, 즉 콘서트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신인 그룹이 데뷔해서 성장,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서 리오프닝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1년도 대비해서 40% 외형 성장을 할 것이다. 이것이 40%는 매출액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이 40%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증권사에서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근거들이니까요. 천천히 PDF 파일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음반과 음원, 그리고 유튜브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YOY로 음반, 음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0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구독자 수는 YOY로 400만 명 증가해서 한 2,300만 명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증권사에서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 논리적인 데이터 가지고 와봤고요. 음반 판매량 같은 경우에 추세를 좀 보시면 15년도에서 21년, 22년, 즉 쭉 흐름을 보시면 차트가 오른쪽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500만 장 팔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반 판매량 같은 경우도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있지. 그래서 이제 팔로워 수도 증가하고 있고 앨범 판매량도 고성장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은 유튜브 매출액 추이인데요. 마지막 2개의 막대 그래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고성장세를 이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고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요한 게 20년도 대비해서 21년도 3분기까지가 거의 20년도 전체 1년치 유튜브 매출을 따라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1분기 벌었다고 치고 2분기, 3분기 벌었다고 쳤을 때 만약에 지금까지 벌었던 만큼만 벌어도 4분기가 이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20년도 대비해서 굉장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튜브 조회수인데요. 여기 단위가 억회입니다. 그래서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있지 같은 경우에 좀 합산을 해보면 11월 달에 지금 67억 회 뷰를 달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트위터 구독자 수인데요.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스트레이키즈, 있지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소속 가수들의 유튜브 구독자 수인데요. 트와이스 같은 경우 20년 1분기에 600만 명 정도 됐었는데요. 21년 3분기에는 약 1200만 명 정도로 한 2배 정도 구독자 수가 늘었네요. 그리고 월 평균 조회수는 한 2천만 뷰 정도 됐었는데 현재는 거의 1억 뷰 찍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대비해서 거의 3배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1,000만 회였는데 지금 거의 8천만 회 뷰를 찍고 있고요. 있지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수 한 2배 정도 늘었고요. 조회수는 2천만 회에서 한 5천만 회 정도 되니까요. 한 2.5배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니주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수가 한 45만 명이었는데 한 5배 늘었죠. 200만 명 정도 됐으니까요. 월 평균 조회수는 한 800만 회에서 약 2배 정도 성장한 1,400만 회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투자 아이디어는 뭐니 뭐니 해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펀더멘털이 수반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 12월 24일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최근에 2개월 내에 발간된 증권사의 전체 실적 가이던스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19년에서 20년도에 넘어갈 때는 코로나 팬데믹이 딱 터졌을 때여서 그때는 매출액이 역성장했었는데요. 그 20년도 이후의 실적 가이던스는 추정치가 꺾이는 증권사나 레포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신한, 유진, 하이, 이베스트 쭉 다 증권사 조사를 해봤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죠. 이때 매출액이 좀 감소한 거 빼고는 23년도까지 역성장을 예상하는, 추정하는 애널리스트나 증권사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 데이터는 다 뒤에 실어놨으니까요. 이렇게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명언 좀 같이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이 했던 이야기고요. 단순한 바보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비즈니스의 주식을 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이거죠. 단순한 바보. 그러니까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수익 구조에 투자를 하지 말고 자신이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고 누가 물어봐도 그 사업이나 수익 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회사, 그리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뭐 유사하게는 피터 린치가 했던 이야기랑 어쨌든 결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투자의 대가인 피터 린치는 생활 속 투자를 되게 지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갔을 때 주부들이 가장 많이 사는 음식료 기업, 혹은 아이들의 기저귀 기업, 이런 것들을 보고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스타벅스에서 음료수를 많이 사 먹네? 그럼 스타벅스의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를 보고 투자를 해볼까? 그런 걸 이제 피터 린치가 이야기를 했다면 워렌 버핏도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자신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도 자신이 이제 명확하게 이해한 기업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아직 이해가 조금 떨어지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의 사업 모델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준비한 투자 아이디어는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 쪽에 보투자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 달아두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오셔서 건강한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논의 그리고 고민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펀더멘털 튼튼한 기업의 건강한 투자 아이디어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